자, 이건 아래랑 위랑 바뀌면 안 된대요. 다른 문제.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누르는 것은? 세 번째 문제.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보는 것은? 이거 어디일까요? 자, 전파 경목록이라는 MBC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이 어린 애들이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그걸 연예인들이 알아맞히는 식인데요. 옛날 프로여도 되게 새롭고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힌트가 지금 봐도 유별나고 또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서 쩔쩔매는 패널들의 모습이 되게 웃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프로는 중간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정답이 시청자들에게만 따로 공개되면서 이 연예인들이 되게 더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매하게 들리던 힌트들도요, 정답을 알고 나면 뭐야 이렇게 쉽잖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걸 못 맞추는 패널들이 진짜 멍청하고 막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시청자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힌트가 되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른과 아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오랫동안 굳어진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요. 또 아이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위 문제의 정답을 공개해 볼게요. 차례대로 인어공주, 바퀴벌레, 노래방이에요. 정답을 알고 보니까 힌트가 그럴듯해 보이죠. 자, 우리는 이 저마다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유전적인 특성에 더해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경험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보를 들어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스턴버그 교수님은요, 이러한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라는 색 안경에 갇히며 나의 의사소통이 항상 정확하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전달한 메시지는 오직 나의 색안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만 자명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안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들은요, 후임에게 복잡한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냐고 구박을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저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은요, 심리학에 발표된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중심성이 심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자기중심성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고객들도 똑같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문제, 혹은 우리가 이만큼 설명하면 고객들도 알아들었겠거니 하는 생각, 이런 오류들이에요. 자, 실제 한 화장품 회사 일이었는데요. 이 회사 제품에는 피부에 좋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식물 잎수와 마데카소사이드, 이데베논 등의 원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각종 인증서와 특허들도 많이 받았죠. 이 회사 대표님은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들에만 집중했어요. 판매 상세 페이지에는 자사크림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장황한 설명을 실어 놓았고요. 각종 인증과 특허에 대한 서류들을 쫙 나열하면서 늘어놓았어요. 그러나 기대한 것처럼 매출이 나오지 않았죠. 자, 고객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고객이 무엇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식물 잎수,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화학 약품일까요? 아니면 인증서를 구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 사랑받는 브랜드는요, 자기가 아닌 고객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고객 중심적으로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블로는 말합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은 화학 제품이 아니라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대감이라고요. 마사지하고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매끈하고 젊어 보이는지 아세요? 라면서 이 고객들이 정말 필요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사업의 본질은 고객 관점에서 규정해주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부터 고객들의 후기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우선 철옹성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회사 대표님의 프레임부터 깨부셔야 합니다. 피터 드리커는요, 지적인 거만은 무능과 무지하기 십상이다 라며
과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라 생각했던 회사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고객의 프레임에 맞추는 능동적인 교감을 위해 고객 입장이 되어보고 그 눈높이에 맞춰보는 것이죠. 백종원은 탁월한 역지사지 사고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손님 편이에요. 쌈을 아끼면 쌈밥집이 망한다 라는 표를 주방에 붙인 일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식점 사장님들은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만의 음식을 만들거든요. 하지만 백종원은 분노하죠. 사장님이라면 이 가게 오겠어요? 유튜브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에서도 이 백종원은 사장님이라면 아이들과 주말에 족발 먹으러 가겠어요? 라며 언제나 고객 입장을 생각합니다.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회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갔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이 동기부여하는 회사로 포지셔닝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나이키를 각종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로 규정하면 유통만 하고 역할이 끝날 거예요. 하지만 사업의 본질을 고객 입장으로 바꾸어 규정했죠.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단순한 용품이 아니라 가능성, 꿈,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렇게 나이키는 운동을 하는 이유와 건강, 행복,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생활제한자,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로 브랜드 전략을 바꿨습니다. 백화점 비즈니스를 회사 입장에서 임대사업으로만 한정하면 건물관리 차원에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관점을 생활제한자로 바꾸었고 이 많은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향상된 생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제안할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는 거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요, 이 임원회의 할 때마다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마치 고객이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라고 해요. 페르소나를 중시하는 거죠. 이 페르소나란 잠재 고객에게 개인의 개성을 부여해서 성격, 환경, 배경 이런 걸 정의한 가상의 고객을 말합니다. 주요 타겟에게 이 적합한 페르소나를 적용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건 뭔지, 어떤 점에서 불쾌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브랜딩을 할 수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시작은 회사 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고객 지향적 관점이다. 고객 지향적 관점이다. 자, 넘버원 브랜드, 이런 공허한 구호는 버리세요.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말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고객의 시각에서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어떤 원체를 제공해야 할지, 니즈를 제공해야 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제대로 된 본질을 찾으셔야 됩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성공 비결이다. 회사가 아닌 고객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브랜딩에 변치 않는 첫 번째 원칙일 겁니다.